네, 취준생들이 제게 자주 묻는 질문 100가지.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학교에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역량을 쌓은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 이런 질문은 보통 자기 자신의 스펙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절박한 심정에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셨다면 무조건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걱정은 조금 덜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하드 스킬이 아니라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다니셨다면 이런 역량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설사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만 나왔던 애가 그래도 있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소프트 스킬 관점에서 일단 예컨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면 그 과정에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과 같은 시험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제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셨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계발 역량을 쌓아온 거예요. 다만 취업에서 말하는 자기계발 역량은 이제 내가 어떤 점수를 뭐 예를 들어 50점에서 100점 올렸다 이런 개념의 역량이 자기계발 역량이 아니라요, 스스로 주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인지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결과를 얻었던 경험. 실패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을 했다면, 내가 유의미하게 느꼈다면 그것은 자기계발 역량이라고 어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팀플 과제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셨던, 실패했던 협업을 진행해본 경험이에요. 뭐 팀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뭐 동기들이나 뭐 선후배들끼리 이렇게 팀 단위로 하는 활동들이 많잖아요.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생회 활동이라든가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이상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 동기분들과 함께 진행하셨던 뭐 프로젝트,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남들과 협업하는 팀워크 역량을 길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은 제가 어차피 뒤에서 소프트 스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프트 스킬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건 아마 스펙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드 스킬적인 관점에서 내가 학교에서 쌓은 역량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드 스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직무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일단 취업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일단 비즈니스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더 정확히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겠다는 거는, 사회에 뛰어들겠다는 거는 결국 비즈니스라는 분야에, 비즈니스라는 종목으로 일단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기 때문에 비즈니스라는 포괄적인 영역에서 개발해야 될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가리지 않고, 또는 직무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경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외에서는 transferable skill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환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ransferable skill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좀 의역해가지고 범용성 역량이라고 제가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범용성 역량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범용성 역량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기술 능력, 분석 능력, 관리 능력, 글쓰기 능력, 영업 능력, 마케팅 능력, 재무 능력, 디자인 능력, 외국어 역량, 뭐 이렇게 있어요. 자, 뭔가 복잡하죠. 뭐 어떤 것들은 이해가 쉽게 되는 반면 어떤 것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뒤에 칼럼으로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 강의에서는 어떤 분들은 제가 범용성 역량을 설명드리면 가장 기업에서 좋아할 만한 역량이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 점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기업에서 좋아할 만한 역량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강점으로 생각하는 역량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항상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역량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순간 내가 아니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기업이 바라봤을 때 어떤 역량이 가장 이제 후광 효과,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후광 효과가 가장 많이 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들려드리자면요. 취준생들은 일반적으로 사회 경험이 없거나 전무하거나 아니면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취준생들을 바라볼 때 이 친구가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정립이 돼 있을까? 라는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가장 강력한 역량으로 영업 역량과 마케팅 역량 두 가지를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영업은 그냥 단순히 판매를 하는 것이고 마케팅은 그냥 단순히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세요. 하지만 이건 영업과 마케팅을 굉장히 지엽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이렇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영업직을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조차, 마케팅직을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조차 영업은 단순히 판매를 하는 거고 마케팅은 단순히 홍보를 하는 거다. 제가 이 내용을, 영업과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시켜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을 좀 심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5가지 분야로 쪼개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상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비즈니스를 5가지 요소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이 5가지 요소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 똑같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이 5가지, 생산, 마케팅, 영업, 서비스, 재무라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먼저 생산은 당연히 이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무언가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과정을 말해요. 보통 이제 제품과 서비스로 나누죠. 어떤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든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든 무언가를 생산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R&D 같은 경우에도 연구개발도 이 생산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케팅. 마케팅은 사실 이제 고객의 관심을 끌고 구매 수요를 일으키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어떤 물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광고하고 홍보하는 과정을 가리키는데, 사실 마케팅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생산하는 과정, 영업을 하는 과정, 서비스를 하는 과정, 그 다음에 재무까지, 이 5가지 과정을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마케팅의 본질은 이제 기획에 있거든요. 기획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고객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경쟁사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런 시장 조사라는 과정까지 전부 마케팅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마케팅은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이런 알게 모르게 이런 마케팅 역량을 갖추셨을 가능성이 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동아리에서 MT를 가잖아요. 그쵸? 동아리에서 MT를 가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시거나 아니면 뭐 교수님이 내주신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럼 이거는 마케팅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뭐 아이디어 관점으로 말씀드렸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동아리는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는지 경쟁사를 분석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동아리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성과를 개선해본 경험, 이것도 마케팅에 해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보다 마케팅은 훨씬 큰 개념이기 때문에 심지어 영업도 사실 마케팅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은 사실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은 비즈니스 그 자체다 라는 말을 제가 종종 써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큰 분야인데, 어쨌든 무언가를 기획하고 그리고 성과를 개선하는 경험,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했든 팀플을 하셨든 대학교에서 이런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세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마케팅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서 그걸 새롭게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경험, 이런 것들은 전부 마케팅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했더라? 그걸 어떻게 했더라?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시길 바랄게요. 영업 역량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일즈인데 고객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어떤 이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물건을 판매해 본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난 영업 역량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축제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 학생의 간부들과 무대 공연 일정을 제안하고 조율하고 협상했다, 이런 것들은 영업 역량에 해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사원들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제안도 하고, 그 다음에 고객과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과 계약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과 비슷한 프로세스를 거쳤다면 그건 영업 역량이라고 내가 어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특히 무대를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다른 학교의 축제 무대에 참가하시거나 아니면 외부 기관의 제안을 받았거나 제안을 직접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다, 능동적으로, 그럼 영업적인 마인드가 훌륭하다고 내가 어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배운 비즈니스적인 역량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뇌 속에는 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배운 비즈니스적인 역량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 저장되어 있을 어떤 경험들, 그런 역량들, 그걸 이제 다시 불러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걸 불러오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참조 칼럼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이 참조 칼럼을 읽어보셔서 내가 학교에서 어떤 역량을 쌓았더라? 좀 이 의문을, 이것에 대한 이제 답을 좀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제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